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차별 업무를 맡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제가 미리 자료집을 읽었는데요. 황필규 변호사님 발제문을 보고 이걸 행안부가 그대로 그 계획서에 잘 담으면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말씀처럼 다들 5년 장기 계획이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 계획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공식된 한 국가의 계획으로 명문화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어떤 원칙을 선언하고 그걸 또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고, 그래서 행안부가 만약에 오차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기본 계획을 쉽게 읽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얘기가 나와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를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관련 내용들을 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부적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혐오 표현 관련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 표현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정의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사참위 사회적 3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문화했고, 그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조사의 하나의 내용으로 담아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이제 첫 번째 일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또 그리고 역으로 이 재난 피해의 어떤 피해로 발생한 유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소수자 집단으로 규정되고 그들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혐오나 모욕적 발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냐 아니냐,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를 넘어서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혐오 표현으로 명명하더라도 어쨌든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발표문에 92쪽을 보면 사참위도 그렇고 12구 이태원 인권실태조사단에서도 그렇고 이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나 유가족들, 그리고 조력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이나 비난,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발언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 여론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참사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어떤 사고로 만들거나 뭐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 일인 것처럼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9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들을 제대로 이행한다라고 하면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확산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94쪽에 있는 제안들은 특별히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본 원칙들이 있고 그것들을 재난 피해와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재난과 안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더불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밝히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특정 사안 때문에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확산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대본에서 그런 비난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수습하거나 대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난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이런 선언의 필요성을 반드시 담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행안부를 비롯해서 기초단체, 광역 기초단체가 재난 대응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원칙을 수시로 밝히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일부에서 발표했을 때 놀러 간 사람, 여행 가다 죽은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재난이든 그 원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가가 그 피해자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난의 대응 원칙이라는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재난들이 우리 앞에 이제 발생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난 피해자 옆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설 수 있고 내가 재난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시민들이 미리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때로는 혐오 표현에 맞서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교육은 거의 다 지진 대피 훈련 이렇게 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방안과 더불어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 교육들이 꾸준히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혐오 표현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참사를 사고로 부르는 정도의 부인이나 축소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가 앞서서 이 사건은 지금 발생한 재난과 참사는 재난과 참사이고 이것에 대한 피해는 이러이러한 정도이고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 누구도 함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고라고 축소하거나 또 다른 여론으로 그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모든 수습 과정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혐오 표현의 피해는 단순히 내가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후로 계속해왔던 실태조사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혐오 표현의 피해가 단순히 이제 정신적 어떤 해로움을 넘어서서 우울감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혐오 표현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 것도 재난의 피해로 당연히 국가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노력들을 해야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이 혐오 표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의료적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까 앞서 3개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3개의 사건은 한 480여 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재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인권에 기반한 어떤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